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문학 289페이지 이효석님의 메밀꽃 필무렵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이효석님이신데요. 모자가 되게 멋집니다. 눈은 좀 시력이 나빠 보이시고요. 1907년생이시고요. 지금 살아계시면 120살 가까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1942년에 좀 짧은 생을 마감하셨고요. 고향은 강원도 평창 출생이십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평창군 봉평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족 여행을 가서 이효석 생가, 이효석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인 메밀꽃 필무렵 1936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에 출제될 것인지 수능 출제 가능성과 관련하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는 한번 출제가 되는데요. 같은 작품인 메밀꽃 필무렵, 워낙 수작입니다. 뛰어난 작품인데요.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4년. 여러분도 태어나기 아마 전이실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 다음이라면 일단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꼭 대학을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해 25년 출제 연도 기준으로요. 2026학년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21년이나 되는 터울이 있고요. 이 작품도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다.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5개를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뷰 5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 숫자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수의 국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학교에서 한번 배우면 이제 2회독이 되겠죠. 선생님 강의까지 듣게 되니까. 그 나머지 학습은 그냥 이 교재로 이제 필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복습을 까먹을 만하면 또 반복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제목의 희곡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영화로도 제작되고요. 여러 편의 영화로 여러 편의 연극으로도 상영되고 상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의 보기가 있습니다. 6번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보기를 보니까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허생원, 동희.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양입니다. 허생원, 동희. 대화를 하고 또 심리 묘사가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마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두 인물이 혈연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일지, 부부지간일지, 친구는 아니죠. 형제지간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암시되는 구조입니다. 둘이, 가족이 아닐까. 그리고 원작의 소설 이야기 구조는 이제 소설이 나오죠. 선생님이. 원작이, 선생님이 다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원작은 소설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3인칭이 되겠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가 그 인물의 내면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인물의 심리가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각색한 시나리오가 있네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품인데, 선생님 아까 희곡이라 그랬죠. 이건 시나리오, 영화 대본으로 여기서 실어 놓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샵이 없어서
연극인 줄 알았더니 연극 대본이 아니라 영화 대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래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요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색했다고 해요. 각색. 그러니까 소설을 이제 극갈래로 이렇게 바꾸는 걸 각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각색. 그러다 보니까 좀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하고 그래서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혈연관계 암시 있죠. 원작에 없었던 것도 드러내고요. 미물의 생각과 정서 고유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자, 허생원이 있고요. 허생원이 있고 동의가 있는데요. 이 둘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고 또 심리 묘사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떤 단서들이 있는데 이 단서를 통해서 이 둘이 혈연 관계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글이 가하고 나하고 갈래복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원작인데 원래 소설이고 여기는 전지적 쌤 잘못 썼네요. 전지적 서술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쌤이 필기하는 동안 조금 지루하시면 2배속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각색한 것은 희곡이고요. 이렇게 소설을 희곡으로 바꾸는 것을 각색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첨가된 것도 있고요. 또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없다. 여러분, 요 희곡이라고 했는데 요 희곡 잠깐만 지울게요. 요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필기하기 좋으시게 캡처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PDF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파일을 PDF로 보는 친구들은 이 영상 보시고 이렇게 태블릿에다가 탭에다가 이렇게 옮겨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 좀 봐드릴까 하는데요. 좀 공간이 어디 없을까요? 빈 공간이 좀 있으면 필기를 하기 좋을 텐데, 자, 그럼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여기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공간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으셔서 여러분이 포스트잇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물 관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물 관계 또 일단 허생원이고요. 아까 보기에 나왔었죠. 허생원이 있고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자, 이분은 곰보예요. 곰보. 꼼보라고도 하고요. 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천년두를 알아서 얼굴에 뻐끔뻐끔하고 상처가 남아 있어서 이게 얼굴이 얼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고요. 왼손잡이입니다. 아무래도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드물죠. 그리고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는 장돌뱅이. 지금은 여러분 이마트 홈플러스 가서 물건을 사면 되지만 예전에는 우리 재래시장이 매일 열리는 게 아니라 5일마다 열리거나 10일마다 열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5일장, 10일장 열립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이고요. 돈을 좀 모았지만 노름을 하는 바람에 어떤 가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허생원한테는 키우는 당나귀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늙은 나귀가 있는데 허생원이 늙어가면서 자신을
늙은 나귀와 비슷하게 애정을 쏟고 있는데 굉장히 애정하는, 자신과 유사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애정하는 동물이 있고요. 동물의 이제 이 늙은 당나귀가 이동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물건 같은 거 싣고 그런 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살펴봐야 알아둬야 되시는 게 성서방내 처녀예요. 봉평에서 있었던 일인데 물레방앗간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처녀가 도망 나왔는지 여기 와서 막 울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달밤에 위로해주고 하다가 그만 썸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둘이 하룻밤을 같이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둘이 또 헤어져요. 그래서 허생원은 마음속으로 늘 이 첫사랑인 성서방네 처녀를 늘 마음속에 연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같이 알아둬야 되는 친구가 바로 조선달이라고 하는 되게 토속적인 이름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이제 허생원의 동료예요. 동료. 그래서 이렇게 동료가 되고 같은 장을 돌아다니는 장돌뱅이입니다. 장돌뱅이입니다. 동료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료가 동이라는 동료가 있어요. 동이라는 동료가 있는데 좀 젊으네요. 젊은이고요. 젊은이입니다. 어차피 선생님 전체 줄거리를 다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바로 풀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게요. 성사방내 처녀가 여러분 이 소설에서 동이의 모친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되겠죠. 아들이 될 것이고 이제 모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면 허생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허생원은 아들인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는 점점점 혈연 관계임을 확신하게 되죠. 쌤이 여기다가는 좀 진하게 아니 파란색으로 할까요? 아예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부자지간이 되겠죠. 부자지간입니다. 부자간이라고 쓸게요. 혈연이라는 거를 점점점 확신하게 되죠. 그 단서가 있잖아요. 단서가 어떤 거냐면 동이도 왼손잡이에요. 사실은 왼손잡이가 꼭 유전되는 거는 아니라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의 모친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술 장사를 하는데 이제 그걸 도와줄 이제 남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부, 계부라고도 하고요. 이제 새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이 사람이 좀 술버릇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져서 이제 동이가 계부와 갈등을 해서 이제 가출을 하고 그리고는 장돌뱅이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조선달과 허생원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다가는 사건 전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근데 전체 줄거리를 알아둬야 하는 것은 이 소설이 이제 연계가 되더라도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알아볼게요. 자, 허생원이 있습니다. 허생원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봉평에라는 곳, 쌤이 아까 얘기했죠.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이라는 곳에 이제 메밀밭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호석이 평창을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이 지역이 유명해진 게 이호석 덕입니다. 자, 허세군이 봉평에 있는데 장에서 이 동이라는 아까 그 젊은 장돌뱅이가
충주집 주막에 있는, 봉평 주막에 있는 충주댁, 아마 고향이 충주라서 충주집, 충주댁 이렇게 불리는 여자를 약간 수작을 벌리면서 희롱을 해요. 근데 효생원은 충주집을 살짝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애가 여자를 후린다고 따귀를 때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허생원의 당나귀 있잖아요. 당나귀가 이제 숫당나귀잖아요. 그러니까 숫당나귀이기 때문에 늙은 숫당나귀를 동네 애들이 막 놀립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놀립니다. 민망한 장난을 막 쳐요. 그래서 그때 동이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쫓아내죠. 그래서 동이를 따귀를 때렸는데 따귀를 때린 후에 미안한 거죠.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갈등이 살짝 풀어집니다. 그래서 어째 해서 이 봉평장에서, 선생님 봉평면이라고 썼네요. 봉평장이라고 할게요. 봉평장터에서 계속 머무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5일마다 10일마다 열리니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봉평에서 다음 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라는 곳이 있어요. 대화장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하려면 선생님이 조금 연장을 할게요. 이동을 하려면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먼 길을 이렇게 가야 합니다.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산길을 막 걸어가야 돼요. 산길. 그래서 산길이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대화장으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선생님이 아예 이걸 더 연장을 해버릴까요? 좀 더 연장을 할게요. 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연장해 볼게요. 가는 길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대화장터로 가는 길인데, 가다가 이제 산길이 나타납니다. 산길이 나타나는데, 세 명이 같이 이동해요. 맨 뒤에는 동이가 따라가고, 그 앞에는 조선달이 가고, 맨 앞에 허생원이 가요. 그죠? 근데 지금 같으면 이렇게 심심하고 외로운 달밤을 걸어간다면, 달밤이거든요. 달밤인데 걸어간다면 후레쉬도 켜고 또 차로 이동하겠죠. 근데 만약 걸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넓은 길로 가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비포장 산길로 막 걸어간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외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겨우 갈 수 있는 길, 외골이 아니고 외길입니다. 좁은 길, 오솔길을 막 걸어갑니다. 근데 허생원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레파토리가 조선달한테 지나니까 첫사랑 얘기를 막 합니다. 첫사랑 이야기를 몇 번씩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이제 100만 번째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이제 먼 뒤에 있는 동이한테는 이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외길이고,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조선달한테만 들리게 돼서 둘이서 막 주고받고 막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길에서 큰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셋이 같이 움직이게 얘기가 되는 대화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산길에서 왜 동이한테는 안 들리게 작가가 설정을 했냐면, 이 얘기, 허생원의 첫사랑 얘기를 들으면 동이가 우리 아버지인가 하고 처음부터 스포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조선달한테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생원은 동이한테 실수를 한 번 했죠. 막 싸대기를 막 젊다고 깝했잖아요. 근데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도 걸고 이럽니다. 그래서 허생원이 동이한테 말을 건넵니다. 대화를 하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동희의 어머니가 제천에 산다는데 고향이 봉평이라고도 하고 하고 이제 허생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자식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 기대 이런 거를 갖게 됩니다. 증거물이 점점 쌓이죠. 그러다가 이제 산길에서 큰 길로 나오고 이제 개천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개울이라고 나옵니다. 개울이라고 나오는데 개울을 건너는데 조선다를 먼저 건너가요. 그리고 이제 허생원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야, 혹시 아들인가? 그래서 동희의 모친이 혹시 옛날 내 첫사랑이 맞는가 하고 막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동희의 모친이 내 첫사랑, 허생원의 첫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맙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동희가 이제 업어주게 됩니다. 업고 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울을 다 건너가서 개울 건너편에 딱 도착을 했는데 허생원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좀 어둡거든요. 원시가 온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동희가 왼손에 그 채찍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말채찍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번쩍 띕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왼손잡이인데 동희도 왼손잡이다. 그래서 우와, 내 아들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셋은 대화장으로 가지 않고 그 동희의 모친이 있다는 이제 제천장으로 이제 가기로 하고 이제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천에 허생원이 이제 동희와 함께 가서 제천에 있는 동희의 어머니를 보고 내가 옛날에 인연이 있었던 성서방네 처녀임을 확인한다면 또 얘기도 들어보면 동희가 내 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소설이지만 이 소설이 문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이고요. 그리고 혈연관계 그리고 장돌뱅이 애환을 아주 잘 소설로 예술적으로 승화한 소설이라서 매우 빼어난 작품, 수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도 했고 전체 줄거리도 했으니까 작품 이제 보면 되겠죠.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쌤 아까 고개에서 외길을 건너가지고 개울물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EBS에 수록이 됐네요.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 물에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그러면 널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건널 수가 없고 이제 바지를 걷고 건너야 합니다.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고의는 이제 남자 속바지, 속옷입니다. 바지, 속옷 바지를 벗어서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그러니까 우리 산 계곡에 내려오는 물은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요 밤물은 뼈를 찔렀다는 부분은 굉장히 감각적인 묘사를 하고 있죠. 촉각적 심상인데 뼈를 찌를 정도로 차가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여러분 세 군데를 봐야 하는데요. 아주 묘사가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화도 슬쩍 단서를 잘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서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벌써 이 소설에서 보기에서 시점을 얘기해 주었죠. 그래서 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가 나오면 1인칭이잖아요. 나가 안 나오면 3인칭이 되죠.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로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외우세요. 3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작가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는 작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작품 밖 서술자. 같이 알아두세요. 이야기 외부 서술자.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인칭은 둘로 나뉘죠. 3인칭 관찰자와 3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전작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심리가 나타났을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신으로서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네요. 그리고 동의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허생원이고 동의입니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 의부는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아버지, 그러니까 계부죠. 새아버지죠. 술 장사를 시작했죠.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수지 고주망태, 아주 알코올 중독자를 고주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입니까? 중독자입니다. 의부라고 완전 망난이에요. 우리 개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개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꾼입니다. 그리고 주사도 있고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루들 편한 날이 있었을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서 맞고 지냈대요. 그래서 아동폭력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었네요. 아동학대. 어머니는 말리다가 치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쥐꼬리 부엌에서 18살 때 가출을 해서 이 짓이죠. 그럼 가출을 했고 이 짓이라는 거는 장돌뱅이를 그때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사는 동의가 장돌뱅이가 된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장돌뱅이가 된 것보다 이제 어머니, 의부 뭐 이런 걸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종각 낯새로운 동이 묻어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그래서 딱하다고 했으니까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심리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딱이 때려서 분노를 했다가 좀 미안하고 고맙고 이제 연민까지 느껴서 점점 가까워지죠. 나중에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혈육의 정도 느끼게 됩니다. 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생원과 동의가 굉장히 거리가 있었던 거리감이 있었는 심리적 거리가 갈등 관계였죠.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져서 허생과 동의는 아주 1cm 차이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가 변화하게 되죠. 뭐 업어주기도 하고, 그죠? 낯셀은 여러분 나이라는 뜻입니다. 나이의 의지, 방언이고요. 그리고 이 동의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총각 낯셀은 동의가 무던하다도. 이 참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동의 이제 행동 그리고 이라고 선생님이 추정합니다. 물론 동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어색하죠. 그래서 행동이 무던하다. 무던하다는 낱말 뜻은 성질이 무던하다. 너그럽고 수더분하다. 무난하다. 착실하다. 소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물이 깊어 허리까지 찼다. 이제 대사도 있고 서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데다가 발에 차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훌칠 듯하였다. 나귀와 조선단은 빨리 건넜으나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자, 그럼 동이와 허생원이 가깝게 있는 거고 이제 조선단을 거의 건너갔으니까요. 동이와 허생원이 이제 가깝게 있는 사이죠. 근데 이 작가가 설정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대사가 시작될 텐데 허생원이 동이와 아주 굉장히 아주 내밀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있는 상황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겁니다. 둘이 이제 은밀한 이제 혈연을 암시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조선단을 먼저 건너게끔 작가가 이렇게 장기알 이제 움직이듯이 이렇게 말을 옮기듯이 그렇게 설정한 거죠. 모친의 친정은 원래 제천이었나? 제천에 산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제천이었다고 물어본 이유는 그러니까 동이의 이제 모친은 현재 제천에서 충북 제천입니다. 술 장사를 여러분 제천, 영월, 그다음에 평창, 그다음에 충주 요게 좀 되게 가까운 동네예요. 지금 도의 경계에 있지만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도 뭐 그렇지만 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되게 가깝고요. 술 장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를 만났던 곳은 봉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서방네 처녀는 봉평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니? 원래 봉평 사람이 제천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니? 이사 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허생원의 첫사랑인 성서방네 처녀가 봉평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면서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해됐었죠? 그 다음 볼게요. 자, 계속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웬걸요, 시원스럽게 말은 안 해주나. 여러분, 이제 대사를 구별할 때 반말을 하는 사람이 허생원이고요. 그리고 존댓말을 하는 사람이 동입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이제 대화를 안 하니까요. 당나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조선달이 말을 할 때는 조선달은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연 관계의 단서가 됩니다. 혈연 관계를 암시하는, 뭐 물론 봉평 사람이라고 전부 다 이제 첫사랑은 아니겠지만 암시하는 단서. 점점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성은 무엇인고? 그러면 허시니까 허신데요? 라면 이제 게임 오버가 되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게 되는 거죠.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이제 우리 한자로는 실족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뭐 밑에 자갈돌이 미끄러우니까 헛디딜 수 있죠. 나이도 많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행동이요, 심리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단서가 생기면서 막 기대하고 그동안 그리워했던 마음이 생기니까 갑자기 행동이 이제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자, 요 부분 한번 필기를 좀 해 드릴게요. 자, 필기를 오른쪽까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필기가 좀 많아요. 허생원은 제 꿈에도 그리워하던, 선생님이 필기를 미리 준비를 좀 해놨거든요. 하던 첫사랑, 성서방 내 처녀죠. 사랑을 만날지 모른다는, 만날지도 모른다는, 가슴 뛰겠죠, 그죠? 기대감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모친, 동의의 모친이 성서방 내 처녀라면 지금 함께 있는 동의가, 그러면 내 아들인가, 그죠? 자기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외로웠던 인생에서 완전히 180도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족한 겁니다. 물론 돌멩이가 미끄럽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제 동의가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의한테는 허생원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의가 나중에 실족해서 허생원을 업습니다. 쌤이 아까 전체 줄거리에서 얘기해 줬죠. 업게 되는, 업을 수 있는 이유, 개연성을 이제 부여하는 사건이 됩니다. 부여하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 소설에서도 미끄러졌다가 금방 일어나 버리면 이제 업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꾸라지기에 바쁘게 몸체 붕덩 빠져버렸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은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는 벌써 그 물살이 세잖아요. 퍽이나 흘렀었다. 옷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요거는 이제 외양 묘사도 있고요. 이제 행동 묘사도 있습니다. 이 작가가 천재예요, 그죠? 이제 실감나게 표현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깎게는 가볍게의 방언이에요. 가볍게의 방언입니다. 선생님 고향이 이제 울산인데요. 울산에도 헷깝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야윈, 몸이라 장전이 기운 센 남자를 말합니다. 나이가 젊고 어리고, 기운이 좋은 남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이를 말하는 거죠. 동이가 저 업었어요. 가벼웠다. 노인이 이제 몸이 말랐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그래, 모치는 이제 엎혀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그죠?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동의의 모친이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성서방네 처녀, 그죠? 그 여인이라는 가정하에, 가정을 바탕으로,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여인을 그리워했듯이 그 여인도 허생원 자기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보고 싶어 했는지, 그리워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좋아하는데 너도 나 좋아해, 궁금한 것처럼. 평생, 동의가 여러분 이제 10대 한 후반이라면 대략 한 20년 가까이 이제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그런데 나 찾고 싶은데 못 만나서 너무 속상하고 그립고 보고 싶고 애틋하고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이러고 힘든 생활을 보내다가 노름에 빠져서 재산도 다 날리고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좋아하던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첫사랑이 맞다면 그 사람도 날 보고 싶어 했는지가 궁금하죠. 근데 만약에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이제 만나더라도 내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갔는데 꺼져 이러면은 좀 상처받죠. 마상을 당하겠죠.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이 얘기 들으니까 더 기분이 좋겠죠. 그래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계세요. 우리 제천에 있다고 했잖아요.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일을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가집도 준비하고 이사 비용도 준비하고 하려면 이제 어머니가 술 장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자기가 장돌뱅이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모시려고 하는 그 효자입니다. 이제 고향은 원래 봉평인데 지금은 제천에 있잖아요.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을이랬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가을 이번 가을이다. 지금 여름인 것 같은데요. 물에 막 건너가잖아요. 성서방네 처녀와 이제 처녀도 아니죠. 와 재회를 하는 재회에 대한 기대감. 얼마 안 남았어 이런 거죠. 기대감. 여러분도 이제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 가슴이 콩닥콩닥 기대를 하잖아요. 올해 여러분 수능 잘 보시면 이제 성적표 수능 보고 성적표 나올 때까지 너무 기다려지고 또 원서 내고 나면 합격자 발표 날이 막 기다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을이랬지 이렇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이의 담탁한 아주 넓은 듬직한 그죠?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우리 뼈에 사무친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물이 사무치게 차갑다고 나왔고 따뜻하다고 나왔습니다. 따뜻함이 너무 지나쳐 뼈에 사무친다는 얘기예요. 혈육의 정이죠. 혈육의 정입니다. 점점점 둘 사이는 심리적으로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이도 되게 아버지인지 모르고 있는데도 되게 잘해줍니다. 그죠? 물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했다. 좀 아쉬운 거죠. 우리 아들한테 좀 더 업혔으면 하고 아쉬움. 지금 만약에 남남이라면 민폐죠. 그죠? 그리고 조선달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선달은 쌤이 조라고 쓸게요. 에이, 진종일 실수만 하니 이 웬일이요? 생각. 그러면 장에서 여러분, 장에서 동희한테 급발진해가지고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따귀를 때리는 일도 사실은 후회하고 실수거든요. 그죠? 후회했던 따귀를 때린 일이고
이번에 이제 개울에서 발을 헛디뎠죠. 개울에서 이제 실족한 일. 그리고 생원이라고 부를 사람이 조선달밖에 없죠. 동이는 너무 어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나이 차이잖아요. 조선달을 바라보며 기어이 웃음이 터졌다. 그리고 이제 변명을 합니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이렇게 하는데 변명입니다. 변명. 그래서 이거는 허생원이 본 마음을 감추고 있죠. 그죠? 속마음을, 본심을 대놓고 동이가 내 아들인 것 같아 이렇게 떠벌리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감추고, 어머니 어떻게 생겼어? 그죠? 그리고 신체적 특징이 뭐야? 이렇게 막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러면은 좀 소설이 촌스럽잖아요. 그죠? 약간 설렘, 약간 두근두근하고 끝나면 이제 예술적으로 아름답죠. 그래서 감추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고 있음.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당나귀가 새끼를 얻었대요. 애를 낳았대요. 읍내 강릉지 피마. 이게서 말이죠. 이 피마가 뭐냐면 이제 임신 가능한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다 자란 암말, 여자 말을 말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없다. 가장 귀엽다. 서리법이죠. 그것 보러, 그 나귀 새끼죠.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데도 있다네 하고 변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 장치가 좀 되게 예술적입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파란색 형광펜 한번 칠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자기 당나귀예요. 근데 이제 새끼를 얻었답니다. 새끼는 이제 나귀 새끼고요. 너무 귀엽답니다. 그것 보러 일부러 읍내를 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새끼, 나귀 새끼 엄마가 읍내 강릉지 피마 암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분? father가 이제 허생원의 당나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 새끼가 베이비, son이라고 할게요, son. 그럼 이제 이게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이 나귀가 늙은 나귀거든요. 되게 묘사 나오는 부분인데 되게 볼품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귀 새끼 엄마는 이제 읍내 강릉집 피마입니다. 강릉집 피마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싱크로율이 되게 비슷한 게요. 요거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기를 쌤이 약간 좀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서 밑으로 조금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서 필기하기 좋게. 늙은 나귀는 늙은 나귀가 아니죠. 늙은 나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싱크로 비슷한 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허생원 있죠. 허생원. 근데 허생원이 이제 물레방앗간에서 이제 썸씽이 있었던 그날 성서방 내 처녀와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남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추정컨대 동의의 모친으로 추정이 되죠.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서 난 선, 베이비가 바로 동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늙은 나귀의 모습과 허생원의 모습이 되게 유사해요. 실제로. 그래서 충주집을 보고 이제 사랑하는 것도 그 묶어놓은 당나귀가 발정이 나서 막 흥분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유사하고 늙은 모습 이런 것도 되게 유사합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나귀가 동의에 대응되고요. 그다음에 강릉집 피마가 성서방네 주냐고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나귀 새끼를 했다는 게 별명을 한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동의를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동의를 생각하다가 발을 헛디뎠어. 그렇게 보면 맞죠. 사실은 당나귀로 변명을 했지만 대응 관계로 보면 좀 비슷한 관계, 싱크로율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 출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자, 사람을 물에 빠치울 젠 따는 대단한 나귀로군. 나귀 새끼로군.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을 만큼 둥둥 둥실둥실 가벼웠다. 자, 이거는 이제 동의가 여러분 마음이 가벼웠다 이런 거 좀 심리죠, 그죠? 동의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겠죠. 자, 심리가 나타났고요. 아이 주말까지 부지런히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흡시 쉬어. 그러면 여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체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산길을 굉장히 피곤하겠죠. 좀 불 피우고 좀 쉬면서 옷도 말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흡수시는 약간 갑갑할 정도로 아주 훈훈한 겁니다. 정도로 따뜻한 겁니다. 정도로 약간 사우나에 왔을 때 느낌처럼 이제 훈훈하고 덥게 라는 뜻입니다. 훈훈하고 더울 정도로 해서 쉬자. 당나귀에겐 더운 물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라고 하는 거죠. 허생원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기분이 업된 거죠. 제천은 지금 현재 제천은 동의의 모친이 이제 술 장사를 하면서 머무는 곳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서방네 처녀가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할까요? 허생원의 첫사랑이 동의의 모친이 맞는지 와 동의가 허생원의 자신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줄로는 잘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태블릿이라 글씨를 작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두 줄로 쓰셔도 됩니다. 빈 공간이 있으니까 생원도 제천으로 하고 조선달이 얘기한 거죠. 생원이라고 말해서 조선달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 생원이 동해 가려나 동의 하고 같이 가자는 거죠. 당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의의 채찍은 왼손에 들려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혈연 관계를 암시하는 이제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유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희박하지만 이게 이제 문학적 장치죠. 유전적 과학적 장치가 아니라서. 그래서 허생원도 왼손잡이 L이라고 쓸게요. L. 동의도 왼손잡이잖아요. 동의가 L. 동의가 혈연 관계라는 것을 임을
암시해주는, 짐작하게 해주는 문학적 장치고요. 일종의 이제 개연성, 이제 확률상 이제 그럴 법해 하고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둑신이 같이, 어둑신이는 칸이 없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어둑신이는 눈이 잘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원래 국어사전에 어둑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둑신이는 제 사투리고 어둑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두운 밤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헛것이 보여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한 줄 밑에 쓸게요. 잘못 보이는 것. 밤에 헛것이 보이고, 선생님도 어릴 때 선생님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슈퍼를 갔다가 동네 구멍가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우와, 귀신이 막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맨날 그때 전설의 고향 같은 무서운 호러 같은 그런 것도 TV에서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KBS에서. 그래서 여름에 나갔다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아침에 가보니까 이렇게 천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천막 같은 거. 이게 막 펄럭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귀신을 믿지는 않는데요. 눈이 어둡던, 그러니까 시야가 좀 안 좋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의의 왼손잡이가 문학적 장치입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가볍고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그리고 달은 어지간하게 기울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B 부분 있잖아요. B 부분은 방울 소리 이제 청각도 있고요. 달이 기울어져서 시각도 있는데 굉장히 감각적인 묘사로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마무리하여 우리한테는 감동, 열린 결말이죠. 그리고 여운을 독자에게 제공합니다. 독자에게 제공함. 이제 열린 결말인데 실제로 이 소설이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뒷부분은 쌤도 모릅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쌤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잘 됐을 것 같죠, 여러분? 상상을 해볼까요? 이제 동이랑 같이 제천으로 갔는데 이제 엄마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동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동이가 이제 허생원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이 모아놓은 돈 싹 합쳐가지고 봉평으로 이사 가서 이 세 가족이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다.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뒷부분을 꼭 처리하지 않아도 우리 상상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강의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 어렵지 않은 작품인데 쌤이 조금 강의를 즐긴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고사로 바쁠 텐데 좀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 1번 문제. 허생원 일행은 대화장으로 가기 위해 밤길을 걸었다. 맞죠? 허생원은 읍내를 방문하여 나귀 새끼를 보고 싶어서 보기도 했다. 맞네요. 동이는 의보로 인해 막 뻑하면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8살에 가출했다고 돼 있죠. 자신의 어머니가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요. 조선달은 허생원이 개울에 빠진 걸 실수라고, 왜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하나? 하루 종일 그랬죠. 조선달은 허생원이 궁금해하는 것을 동이한테 묻기도 했다. 이제 허생원이 동이한테 계속 물어보지 그리고 조선달이 동이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이번에 A를 한번 잠깐 A는 이제 가 부분에 있겠죠? 우리 아까 봤던 거 기억나는데, 자, 발 헛디디는 부분입니다. 발 헛디디는 부분. 외양 묘사가 있어요. 외양 묘사가 있는데, 동이가 업어줬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업어준 게 행동 묘사거든요. 그래서 인물이 되게 다정다감하다 이렇게 알 수는 있어도 겉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거하겠습니다. 다음 갈등 아니고요. 둘이 업어주고 하는데 인간 세계 유한함 우린 곧 뒤진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소술자의 소술 전지적 작가를 말합니다. 전지적 작가가 이 물에 빠지는 상황 없는 상황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경험하는 사건의 추이. 이제 추이는 이제 변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물에 빠졌다, 넘어졌다, 쫄딱 젖었다, 동이가 업어졌다, 가벼웠다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별등은 주관적 평가, 편집자적 논평 얘기하는 것 같죠. 답이 4번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A를 볼까요? A는 자 찾아볼게요. A 총각 나세는 동이 무던하다고 생각해서 듣고 보니 딱한 실세이제. 자신의 예상과 다른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우려다. 우려는 걱정인데요. 무던하더라 이런 얘기죠. 우려는 아닙니다. B 볼게요.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상대방의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의문제기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가을로 기대를 하고 있죠. C 부분 보겠습니다. 사람을 물에 빠치울 젠따는 대단한 낙이 새끼군. 그러면 당나귀 때문에 허생원이 물에 빠졌다. 못마땅한 건 아니고요. 그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가 스스로 범한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 그러니까 당나귀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이 못마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리는 정도입니다. 다음 D는 보시면 D는 아직 풀 수가 없네요. 그래서 풀 수가 없으니까 요 두 개는 4번, 5번 선지는 나중에 남겨둘게요. 제천과 봉평. 허생원은 과거에 봉평과 제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동의의 어머니는 고향인 봉평을 떠나. 여러분, 과거에 봉평을 간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천을 방문했는지를 알려면, 어디 있는가요? 제천이다.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 그죠?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그러면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헷갈린 거 이렇게 확인했고요. 동희 어머니는 고향인 봉평을 떠나 제천에서 정착을 사고 있다. 맞고요. 허생원은 동희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라는 사실을 듣고 실망. 왜 실망을 왜 합니까? 그죠? 3번이 정답이네요. 동희는 자신의 어머니를 제천에서 봉평으로 모시고 오려고 계획했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허생원은 동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은 후 제천으로 갈 생각. 제천에 이제 만나려고. 5번 문제는 풀 수 없고 6번 문제 가만 보겠습니다. 동희와 어머니를 학대한 의부 이야기가 이야기가부터 어떻게 되나요? 이야기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이거 같이 읽어야 되네요. 같이 읽어야 되죠? 일단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비의 성을 묻는 허생원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데 반해. 이거 맞죠? 동희의 등에 업었던 허생원의 심리가 서술자에 의해서 직접 전달. 그렇죠. 작가, 전지적 작가니까요. 전작이라 써둘게요. 4번. 허생원 일행이 밤 벌판을 다시 걷기 시작한 부분과 관련하여. 맞습니다, 여러분. 밤 벌판을 다시 걷죠. 다음. 허생원이 나귀 새끼를 보러 읍내를 돌기도 한다는 말한 부분과 달리 일단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를 봐야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덕분에 선생님이 3년 차인데요. 구독자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2025년 수능특강 문학을 쌤이 거의 완강을 했어요. 곧 7월 둘째 주부터는 수능 완성을 쌤이 업로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촬영도 했고요. 댓글도 좀 최대한 성의 있게 남기려고 노력을 했고요. 쌤 개인 강의도 많이 있는데 좀 새벽에도 찍고 지금 오후 새벽 2시 40분입니다. 저녁에 시원하고 강의를 촬영하기가 좋아서요. 여러분 덕분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또 나중에 들으실 이제 여러분의 후배님들도 그때는 구독자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죽을 때까지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강의를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라남도에 섬이 많잖아요. 충청도, 전라남도 섬에 있는 친구들 또 여기 강원도 나오네. 강원도에서 이제 주변에 학원 같은 것이 없어서 이제 인강을 들을 유료 인강을 들을 대성마이맥 그다음에 메가패스 이런 거 들을 수 없는 그런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지만 가정 형편상 그럴 수 없는 친구들 있죠. 알바도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생 강의를 이제 무료로 듣고 도움이 되고 그런 친구도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보람을 많이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댓글을 남기지 않아도 이제 가정 형편상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생 강의를 듣고 성적이 2등급이 나왔다, 1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한테 감사의 댓글을 남기는 친구들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선생님도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고맙고 대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칠게요. 기왕이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요. 자, 고수익 국어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